자, 이번 시간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전산회계 기초, 여러분 교재 29쪽입니다. 29쪽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그램 설치는 인터넷에서 한국세무사회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한국세무사회 치면 자격시험 이렇게 뜨죠.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자, 거기 가서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갑니다. 이거는 로그인 안 해도 되니까요.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뜨고 거기 오른쪽 위에 보면 K-랩 수업용 프로그램 보일 겁니다. 네, 여기 가셔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 저장하지 말고 바로 그냥 실행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운로드 될 동안 스페이스바 눌러서 좀 대기했다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그 다음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지금 화면처럼 자, 실행 버튼이 보이죠? 예,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설치 준비 화면이 뜨고요. 자, 설치가 되면 이제 계약, 사용권 계약서 동의합니다. 요거 눌러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 교재에 그러면 K-랩 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화면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거기 완료 버튼 보이시죠? 예,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은 닫고요. 바탕화면 위에 보면 K-랩 2014 자, 교육용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다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거 한 번만 이거 나타납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수에 가서 전산세무 1급 되어 있는데 누르고 맨 밑에 전산회계 2급. 그 다음 드라이브는 이건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를 말하는 건데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근데 회사 코드를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일단 회사를 임의대로 하나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회사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교재 32쪽 거기 보면 회사 코드 1000번인 한라상사로 회사 등록을 해보자 하는 게 있죠. 자, 거기 가서 회사 코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1000번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명에 가서 한라상사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구분이 뜨는데 엔터 치면 개인 2번을 눌러주고 그 다음 사용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기 02라고 치세요. 02 엔터 치면 그 다음에 회계기간인데 1월 1일부터 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은 엔터 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자, 105 81 그 다음에 50105 그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일반 과세 그냥 통과. 대표자명 가서 강한라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자, 주소인데 주소를 클릭하면 요즘 그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가 뜨는데 집원 주소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부산 중앙동이니까 중앙동으로 검색을 하는데요. 자, 중앙동 한번 입력해 보세요. 중앙동 검색해 보면 지금 서울께 떴는데 위에 지역이 시도가 서울로 돼 있으니까 그걸 부산으로 바꿔주세요. 부산. 그래서 다시 검색하면 부산 쪽에 쭉 뜨고요. 중앙동 사가를 찾아서 내려오시다 보면 중앙동 사가 자, 선택하면 우편번호는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주소 있죠. 자, 우편번호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주소 105만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그 전에, 거기 업태하고 종목이, 업종이 나와 있죠. 종목. 업태는 도소매. 이렇게 써주시고, 종목에 가서 컴퓨터.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2012년 0102 1월 2일 뭐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폐업연월일은 등록 안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닫고요. ESC2 번호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면 오른쪽 위에 X를 눌러서 닫으면 이제 회사 등록이 끝났으니까 회사 코드 가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하면 아까 입력한 한라상사가 이렇게 뜨죠. 확인. 자, 이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교재 34쪽에 가서 예제 1번을 보면 영동상사라고 회사 코드 0402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입력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거기 회사 등록 보이시죠? 위에. 기초정보 입력에 회사 등록 요걸 가서 클릭하셔가지고 회사를 하나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동영상은 일단 정지해 놓고 요거 나머지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보면서 자 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동상사 여러분들 다 입력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 메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메뉴는 크게 여기 보면 전표 입력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정보 등록, 그 다음에 장부관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결산 및 재무제표, 밑에 왼쪽에 전기분 재무제표, 오른쪽에 데이터 관리 있는데, 이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에서 사용하는 메뉴는 전표 입력이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초정보 등록은 문제 1, 2번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3번은 보통 전기분 재무제표, 2번이나 3번.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이 장부관리, 여기서 많이 하고요. 결산 및 재무제표는 이제 5번 문제. 데이터 관리는 실무에서는 사용하는데, 시험 볼 때는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요 데이터 관리를 빼고 나머지 5개 메뉴, 여기를 중점적으로 쓰겠는데요. 자, 우선 하나씩 볼게요. 그 36쪽에 보면 전표 입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거기에서 일반 전표 입력, 요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문제 4번, 5번, 6번을 다 여기서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자료를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기초정보 등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회사 등록을 해봤죠. 그 다음에 거래처들 외상거래, 뭐 매입, 외상 매출, 외상 매입 거래 여기다 다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나 적요, 환경 등록은 여기 시험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뭐 프린터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요. 여러분은 요 기초정보 등록에서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이렇게 사용하겠고, 그 다음에 장부관리가 나와 있는데 37쪽입니다. 거래처 원장 해서 그 각 거래처별로 외상값, 그 다음에 거래처별 계정 과목 원장, 계정별 원장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요 장부들은 이제 조회하는데, 조회하는 시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10점 정도 됩니다. 주로 여기에서 전부 다 찾습니다. 조회하는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결산 및 재무제표도 여기서도 조회하는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장부관리와 결산 및 재무제표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7번 조회하는 문제 이제 본다는 거고요. 자, 38쪽을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 작업 순서가 나와 있죠.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 1번이 이 회사 등록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거래처 등록,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요 6개에서 2번, 3번 문제, 그것도 각각 6점씩입니다. 그래서 요 기초정보 등록과 전기분 재무제표, 요거를 설정하는 게
회사에서도 일하는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1, 2, 3번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 메뉴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인데, 자,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이 8문제가 나옵니다. 3점씩 8문제에서 24점이 여기에 다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입력된 자료 중 오류사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겠죠. 그거 수정하는 것도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전부 다 수정합니다. 그래서 요 5번 문제도 3문제가 나와서 10점 정도. 그러니까 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거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되면 이제 장부를 마감해야 되겠죠. 그거는 결산 자료 입력. 그것도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는데 주로 여기 결산 및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문제 나와서 마찬가지로 10점이고요. 9점, 10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줘야 하는 문제가 요 장부 관리와 정기분 재무제표, 결산 및 재무제표 요 장부를 뒤져서 10점입니다. 그래서 총 실무가 100점이고 그 다음에 이론 시험이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10문제 15문제죠. 그래서 3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7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자, 그 다음 39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 백업이나 데이터 복구는 이거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건너뛰고요. 42쪽에 기초정보 등록, 회사 등록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가서 하면 자 될까요? 여기 회사 등록이죠. 자, 여기 회사 등록 가서 클릭하면 자, 아까 입력한 한라상사, 여러분 아마 영동상사도 나오겠죠. 자, 42쪽에 있는 서울상사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 코드는 0813 이렇게 하고요. 회사명은 서울상사. 그 다음에 개인 회사입니다. 전산하기 기본 전부 다 개인이니까. 그 다음에 회계 기간이 제3기. 그래서 03 2013년 1월 1일 0101 하면 그 다음에 2013년 12월 31일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자, 거기 나와 있죠. 11402-84604. 자, 이렇게 입력하고 일반 곳에 나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대표자명에 가서 이하늘.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주민번호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620-704 그리고 1323-916. 자, 그 다음 됐고요. 사업장 주소인데 자, 우편번호 모르면 검색을 들어갑니다. 집원 주소로 해서 서울, 시도는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동으로 가세요. 자, 거기 보면 영등포라고 돼 있죠. 자, 영등포동 8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8가가 보일 겁니다. 자, 영등포동 8가 선택하시면 우편번호 뜨고요. 나머지 주소 번지 입력하면 됩니다. 128-1. 자, 번지라는 글자는 입력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은 입력이 안 되니까 그냥 도소매라고 치기만 하면 되고요. 전자제품. 자, 됐고. 그 다음에 계엄연월일입니다. 계엄연월일이 2011년 1월 20, 0120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하면 되고, 그, 가름 까다 보면 계엄연월일하고, 그 밑에 보면 영등포 세무서장 위에 2011년 1월 20, 이거는 날짜 같은데 틀린 경우에 요 사업자 등록증 나온 날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 그래서 위에 있는 3번 계엄연월일, 이걸로 입력하면 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영등포로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자, 닫기 누르고, 자, 회사 등록 가보면 서울 상사, 회사를, 요거를 바꾸고 싶을 때, 자, 회사 변경 누르시면 됩니다. 어디 있냐면요, 요 오른쪽에 보면 회사 변경이라고 있죠. 자, 여기 가셔가지고,
가서 회사 변경 눌러서 서울 상사 가서 확인 누르면 자, 위에 서울 상사 3기에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회사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됐고요. 이번에는 43쪽에 나와 있는 거래처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걸 등록을 해야만이 회사 법인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 자, 실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5쪽에 예제 3번. 서울 상사의 다음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여기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죠. 요걸 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등록. 자, 우선 코드, 주식회사 경기상사 만 1번이죠. 10001.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경기상사.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등록 유형이 나와 있는데, 자, 그거는 매입 매출 동시에 하는 3번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다시,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오른쪽에 가서 입력을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자, 211 81 57795.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유원규.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장 버튼이 없죠. 이거는 어떻게 하시죠? 줄을 바꿔서 엔터 치면 그 앞에 거는 전부 다 자동 저장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해요. 자, 그 다음 주소 업태 입력하겠습니다. 도소매, 그 다음에 종목은 전자, 제품.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주소는, 자, 서울 신사동이죠. 이렇게 치시면, 신사동 540번지니까, 여기 쭉 내려오시다가, 신사동 520에서 529에 해당되는 거,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는 540번, 540번지. 자, 그러면 다 입력이 됐네요. 한번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닫기 눌러서 나오면 되는데, 이제 국민은행을 입력해야죠. 국민은행 입력할 때는, 아까는 요거는 일반 거래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기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신용카드는 여기를 눌러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 눌러서, 자, 국민은행 코드, 회사 코드가 98000. 거래처명은 국민은행. 그리고 은행이니까 계좌번호를 입력해야죠. 자,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1번입니다. 다시 커서 올리고, 계좌번호 12345,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678999600. 자, 됐고요. 자, 다 됐습니다. 입력할 게 이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점 같은 게 있으면 지점 입력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 코드가 99600. 거래처명은 삼성카드. 자, 유형은, 자, 요거 매입 카드라고 돼 있죠. 상품을 매입할 때 쓰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카드 번호. 됐고요. 카드 번호 여기 매입에 가서, 자, 9580 3245 0003 8512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 사업용 카드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겠습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입력하라는 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46쪽에 나와 있는 탐구학습은 여러분들이 한번 거래처를 입력해 보세요. 입력하시면 요거 나중에 요 거래처 필요할 때 요걸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7쪽에 계정광 및 적요 등록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48쪽에 있는데요. 그 예제 4번입니다. 1번 서울 상사의
130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계정을 소액현금으로 수정하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초정보 등록, 거기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시면 이 회계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계정 과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요거죠.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수정 불가입니다. 근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은 회사에 따라서 필요 없으면 그 회사마다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네가 필요한 계정 과목을 집어넣어서 수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그 수정할 수 있나 없나 그걸 테스트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138번을 가고 싶을 때 커서를 현금 101번 자리에 놓고 거기다가 130번 130 치면 130 자리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고쳐 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여기 가서 고치는데요. 자, 여기 가서 커서를 클릭하면 요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치라고 하는 게 소액 현금이죠. 현금 130번. 자, 소액 현금은 그냥 3번, 1번인데 요것만 고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요쪽에 와서 보시면 130번이 소액 현금으로 여기 보시면 바뀐 게 알 수 있겠죠. 수정은 요 오른쪽에서 하고 고친 거는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811번. 그러면 뭐 아무 데나 놓고 811. 그러면 이쪽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811번이 복리후생비인데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금 적요. 현금 적요는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적요라고 하는 건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는 뭐 숙직비 지급, 직원 식대, 뭐 직원 회식 때 현금에 관련돼서 그 일일이 입력해야 될 거를 자주 쓰는 매뉴얼, 매크로 기능이죠, 일종의. 입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거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 적요에 가서 9번, 여기죠. 9번 자리. 여기 가서 9번을 입력하고, 뭐를 입력하라고 그랬냐면, 야근 식대 지급. 야근 식대 지급. 해서 엔터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요는 그 회사마다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선택해서 하면 일일이 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계정 과목 등록입니다. 자, 그 다음 49쪽 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 종류별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종류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로 보시고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주 쓰는 것들 몇 가지는 나중에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외워두면 아주 편하긴 합니다. 뭐 현금부터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뭐 이런 것들 외워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거 입력하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